건강을 위해 먹고 있던 잡곡밥,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에 비해서 식감이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잡곡밥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잘못 먹으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어 먹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어떤 잡곡을 넣는 것이 좋을지, 또 얼마나 넣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잡곡밥이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을 줄로만 알고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독이 되는 잡곡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몸에 좋은 잡곡밥도 잘못 먹으면 암도 치매도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잡곡밥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지,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잡곡밥 먹는 방법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잡곡밥이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흰쌀밥을 못 먹어서 잡곡밥을 먹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점차 잡곡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극적이고 단 음식들 중에는 식후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랍니다.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쌀을 여러 차례 도정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잡곡과 같이 덜 정제된 탄수화물은 거칠한 껍질이 남아있어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지요. 잡곡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 식이섬유가 피 속 나쁜 지방인 콜레스테롤 배출도 도와주고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잡곡에 풍부한 이런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지요. 하루에 베타글루칸을 3g씩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고 심장질환 위험이 23%나 낮아진다고 해요. 또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T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고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도 아주 많은데요. 특히 베타글루칸이 비단 이미 생긴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면역 기능 자체를 좋아지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속 백혈구 생성을 자극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염증성 단백질이 감소했다고 해요. 또 잡곡은 거친 표면 때문에 정제된 백미에 비해서 오래 천천히 식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 뇌에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니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금방 포만감이 들어 과식도 막을 수 있답니다. 또 풍부한 식이섬유로 변비도 개선되니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요. 잘못 먹은 잡곡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먹는 잡곡밥,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드시는 잡곡밥의 종류는 현미밥인데요. 현미는 덜 도정의 쌀의 씨눈이 제거되지 않아 그만큼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답니다. 이 쌀눈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초식동물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달한 피틴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몸속의 유해 물질을 줄이고 지방 흡수도 억제하고 항암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눈을 남기기 위해서는 쌀을 덜 도정해야 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도 남아있게 되지요. 쌀과 같은 곡물에는 대부분 중금속인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덜 도정된 현미에는 무기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문제랍니다. 비소는 자연 속에 있는 물질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미에 포함된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식약처에서 도정한 쌀의 무기비소 농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도정 단계가 적은 현미는 백미에 비해 무기비소 농도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씻는 방법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충분히 불려 씻는 것인데요. 현미양보다 6배 많은 물을 붓고 1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불린 현미양보다 1.5배 많은 물을 붓고 지으면 영양소는 유지하고 비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도 현미는 피해야 할 잡곡입니다. 바로 통풍 환자들인데요. 아직 통풍은 아니더라도 혈액 내에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도 조심해주세요. 통풍은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관절이나 힘줄 주변에 침착하는 병인데요. 통풍 환자분들 중 육류나 고등어와 같이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잡곡도 뜻밖의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인데요. 특히 현미밥 속 퓨린 함량이 높은 편이라 피하는 것이 좋아요. 된장에 보리밥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잡곡밥에 많이 넣는 보리도 조심해야 하는 잡곡 중 하나입니다. 보리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를 들 수 있는데요. 보리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리에 들어있는 판토텐산 성분은 위궤양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보리 속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보리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 속 풍부한 칼륨과 인 성분 때문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건강식인 보리밥, 견과류, 채소 위주의 식단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칼륨과 인 성분인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여분의 칼륨과 인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몸이 붓거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보리 외에도 현미, 사과, 바나나, 오렌지, 고구마 등이 있으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있는 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요. 특히 콩 속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이 핵심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든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한데요. 이 성분이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로 유명하지요. 또 골다공증 예방, 폐경기 증상 완화 등을 돕는 중년의 필수 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이소플라본 덕분이고요. 단, 이렇게 좋은 콩도 과하게 먹게 되면 유방암, 난소암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도 마음 편히 콩을 섭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콩 속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체내 호르몬 교란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하루에 10g의 콩을 섭취할수록 유방암 위험은 3%씩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콩밥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잡곡도 너무 많이 섞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5곡의 곡물을 혼합해 밥을 지었을 때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고요. 그 이상의 곡물을 혼합하면 항산화 물질 함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니까요. 밥을 지어 드실 때는 너무 많은 종류는 섞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백미와 잡곡의 비율 중에 잡곡의 비중이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요.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더 많아 영양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씹기 힘들어 소화장애,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곡 속에는 포드맵이라고 부르는 작은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드맵은 위나 소장에서는 완전히 흡수가 되지 않아서 대장까지 내려가야 분해되는데요. 이 포드맵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으면 장내에 가스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 복통, 설사,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래 위장이 약한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잡곡량을 줄여주세요. 특히 잡곡의 종류가 많아지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 한 가지 잡곡을 적당량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식이섬유 권장량이 20에서 25g 정도이기 때문에 잡곡과 흰쌀을 4:6이나 3:7 정도로 섞는 것이 좋답니다. 이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정작 몸에 좋은 필수 미네랄과 지용성 비타민까지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 저체중의 성인, 위장이 약한 노약자는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잡곡밥을 암, 치매 위험 없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미밥을 지을 때는
현미를 꼭 1시간 이상 불리고 여러 번 세척해 무기비소를 씻어내고 드시고요. 또 5가지 보다 적은 종류의 잡곡을 흰쌀과 4:6, 3:7 정도로 섞어주세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 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권해드려요.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았던 잡곡밥,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주변에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정보 함께 나눠보세요. 시금치TV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